팟캐스트 40중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중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사춘님들. 사춘님들 하이. 네, 오늘은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비해서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첫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여건반 어때요? 본인이 예전에 비해서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약간 어떨 때 제가 어른스러워졌다라고 느끼면 그게 꼭 이렇게 항상 좋은 느낌만은 아닌 게 옛날처럼 감정의 고저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느껴요. 옛날에는 좋은 거는 많이 좋고 화가 날 때도 많이 화나고 싫은 것도 너무 싫고 이런데 그냥 약간 감정선 자체가 좀 덤덤해지고 무던해짐을 느꼈을 때 이런 게 조금 어른스러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이 되기 전에 생각했었던 40대는 되게 어른 같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험을 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같은 걸 경험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감정이 날로 나오기보다는 좀 더 톤 다운돼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서 막 화내고 막 이럴 때 보면 넌 기운도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화낼 네. 기운도 딱히 없어요. 네, 어때? 김드름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네, 저는 그 방금 여건반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반은 비슷하고 반은 그렇지 않은데 뭐냐면은 이제 좋을 때나 아무튼 기쁠 때는 예전이랑 아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얘 또 오바하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스스로 억누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속 갈 거야.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굉장히 좀 약간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돌 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스스로 약간 그 뭔가를 배웠어요. 그 제 전 회사 보스한테서. 그게 뭐냐면은 24시간 법칙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업무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팀이든 같은 팀이든 했을 때 당연히 뚜껑 열리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순간이 있지. 네. 있죠. 예. 그럴 때는 일단 그 토픽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일단 그쵸. 이제 네. 물러나 줘요? 있어라. 한번 스스로 이제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내면화 시키는 장점이 거죠, 이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24시간 내에 그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미 해결돼 있거나 아니면은 방법이 찾아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그 굉장히 흐뭇했었던 그런 거가 당연히 잠재워져 있어요. 정신건강에 제 좋아요. 감정도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이고 그러면 그게 일에서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라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지인들이든 간에 뭔가 약간 이랬을 때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서 이게 너무 배울 만한 그 행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복해서 좀 저도 훈련을 아니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부정적인 감정은 24시간 그 법칙에 약간 좀 이렇게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쪽은 그냥 아직도 그냥 어린애처럼 흥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른스러워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동감. 들어보니까 둘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예전처럼 막 정말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24시간 동안 이제 그거를 좀
예. 뭐랄까 좀 기다리면서 이제 감정을 이제 그쵸.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하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앞에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예전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문제가 예전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무덤덤하고. 네. 근데 이제 김드럼은 지금 좋아하는 거는 예전처럼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양쪽에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듣다 보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약간 일단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노력에 의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100%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고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서곤만 어때요? 서곤만은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아, 예전보다?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없는데 피아노 치느라고. 아무튼 지금 김드럼이랑 여건반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똑같은 걸 느끼는데 저는 좀 어른이랑 그러니까 아까 좋은 거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노래 가사처럼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견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거를 솔직히 저는 요즘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요즘은 그래서 이게 뭐 좀 네. 그래서 김드럼이 좋아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드럼이 얘기한 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한 거예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그거는 이제 어른이란 게 이제 뭘 생각했냐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말에 책임도 지고 자기가 그쵸. 원하는 바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했을 때,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원래 성격상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했는데 항상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좋게 말해서 책임감 있게 제 주장을 이렇게 끝까지 펼쳐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또 잘못하다 보면 이게 또 고집이 되고 약간 꼰대처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생 이렇게 살다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 해보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중간 지점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사람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글쎄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 정도 이후부터는 그냥 같은 사람이고 특별히 제가 뭐 지혜가 늘었다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아까 여건반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작용이 있으면 제가 반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죠. 근데 그거의 진폭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진폭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충격이든 안 좋은 충격이든 이게 흔들리는 게 덜 흔들려. 예전에는 엄청 크게 흔들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흔들렸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비슷한 어떤 충격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와도 뭐 한 1개월 안쪽으로 이제 잠깐 그 진폭도 훨씬 적게 흔들렸다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좀 더 그런 점이 달라진 것 같고 그걸 이제 뭐 어른스러워진 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사람 본질적인 거는 그쵸. 뭐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그죠. 생각합니다. 아직도 슬픈 건 슬프고 화나는 건 화나는 건데 사실 경험치가 쌓이다 그쵸.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반응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조금 예전처럼 격렬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여건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예전에 생각했던 어른 같은 느낌이냐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예전하고 요즘하고 어른이 되는 나이대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 20, 30대하고 요즘 20, 30대의 어떤 정신 연령이 좀 다를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변화했고 그다음에 평균 수명도 변화했고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들어도 접해지는 매체나 이런 것들도 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물리적인 생체 나이에다가 곱하기 0.7을 해야 내가 몇 살로 살고 있는지의 나이가 실제 나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와 진짜 정신승리 오진다 그런 추하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받아들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40대
몰라요. 저도 그때 이제 저의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40대에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른인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이랑 지금 제 마음이랑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쵸. 아, 네. 저도 그 여건마님 말씀하신 그 0.7, 뭐, 제가 기억하는 숫자도 약간 비슷한데, 저도 그 출처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뭐 40대, 50대 봤을 때와 지금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보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 스스로 대입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게 계산을 해도 여러 요소에 의해서 아까 여건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게 뭐 0.7이었던 게 0.6으로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건강이 허락되는 순간까지는 그게 너무 틀린 말은 또 아니게 되는 것 같고 좀 약간 마음속의 나이대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정신 연령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떠나서 확실히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봤을 때와 지금 저희가 주위 혹은 본인 봤을 때는 좀 이게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이제 현대사를 가르치면서 그때 뭐지 4.19 막 이런 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당시 학생들이 쓴 글 같은 걸 보여줬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쓴 글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너무 성숙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학생은 막 사회를 걱정하고 막 진짜 그 문장도 굉장히 명문이고 정말 명문으로 막 지식인 같은 그런 글을 쓰고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썼는데 그걸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나를 비롯한 고등학생 애들은 뭐 대학 가는 거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되게 미성숙한데 우리 예전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뭐 사회가 원래 어려우면 뭐 집이 힘들고 집안이 어려우면 빨리 어른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가 어려우면 이제 사람들이 더 빨리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즘은 약간 좀 그 옛날에 부모님들 때 고등학생들보다 우리는 더 그랬고 우리 요즘 세대들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독립적으로 생각할 기회나 계기가 더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번에 송기타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학부모니까 요즘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대학 가도 이제 독립을 안 하고 다 요즘은 대학생이 고등학생 같고 뭐 고등학생이 중학생 같고 그렇다는 얘기를 전에 송기타가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다들 정신적 성숙이 늦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비단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에 꼽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성숙하게 그 발전돼 있었던 미국은 다른가?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양드럼님도 그거를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거는 어떤 이렇게 좀 여러모로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숙도가 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가장 덜한 나라조차도 약간 세대 간에 보면은 좀 그런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숙성 이런 것들은 이게 세대차가 확실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의 편견일 수 있는데 미국 애들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이제 이민자인 애들 있고 부모가 이민자인 사람들은 이제 그 가정에서 좀 더 이제 그런 직업윤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더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사고 뭐 이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편차는 좀 연관이 있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내리는 좋은 어른에 대한 정의가 뭔지 좋은 어른이란 과연 뭘까요? 뭐가 좋은 어른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누가 근데 이제 먼저?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제일
관심거리가 뭐냐면 민희진이거든요. 민희진 대표님. 아, 그쵸, 그쵸.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음악 관계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되게 주의 깊게 보는데 네. 네. 갑자기 여기 얘기 나와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민희진 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좀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좀 뭔가 내용이 안 맞는데 저는 민희진님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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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이제 하는 행동 자체가 이제 과연 이제 어른스러운 행동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 기준을 따졌을 음.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팬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아, 네네. 어른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뭐 혹하지 않고 부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양보도 잘하고 성숙하고 이런 걸 따지면 사실 그분의 행동은 이제 어른이 좀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주제인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워낙 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티스트 저도 일종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직업이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그치. 그 고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경향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네네네. 이제 흔히 말했을 때 철이 없고 좀 이제 그런 성숙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괜찮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네. 책임을 지고 하지만 어른이랑 맞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자기 식구들은 되게- 끝까지 잘 챙기는 느낌도 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예를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내 마음은 잘 맞아요. 모르지만 진짜. 가족의 업계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방금 얘기한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 뉴진스 그 아티스트를 약간 보호해주고 그 자기 이제 아티스트들이 정말 위해준다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른이랑 좋은 일이라는 게 이제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흔히 말했을 때는 이제 성숙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제 다 좋게 가는 거, 예를 들면 뭐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자리를 내주고 이런 건데 그분은 이제 반대인데 그래도 자기 뜻을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 요즘 식으로 따서 그런 어른들이 또 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그쵸. 뭐 훌륭한 자세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얘기한 대로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스럽다고 할 만한 면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그 사실 어떤 정반대죠, 표현에도 어떻게 가감이 보면. 없었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사실 좀 더 내 사람 챙겨주고 막 이런 거라든가 그런 좀 책임지고 약간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뭐가 정말 어른의 모습인가 그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콘텐츠 자체도 그러니까 내용도 어른스러움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남에게 전달하느냐도 되게 어른스러움에 대한 판단 잣대가 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그렇죠. 아티스트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 어쨌든 뭐 불의라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어른스러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막 본인의 감정을 엄청 격하게 표현하고 막 욕설도 섞어서 막 이야기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이다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른스러운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네.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스러운 느껴지기는 했어요. 모습과는 제일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뜻이 만약에 인생에서 좀 적당히 타협하고 좀 이렇게 순응하는 게 어른이라고 치면은 어른이라는 게 사실 뭐 되게 좋은 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꼭 같아요.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뭐 순응하고 이제 좋게 넘어가고 사회에 순응하면서 그게 그치. 좋은 어른이냐 과연 그게 좋은 어른인 것이냐 그런 거죠. 이제 표현이 거칠지 않고 뭐 얌전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좋은 어른에 대한 정의인가 과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과연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부록 있잖아요. 부록 나이마다 그게 있잖아요. 뭐 지천명 있고. 네네네.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이제 부록이 40이면은 혹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건가요? 하여튼 자기 행동이 그냥 세계 규범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 규범이랑 딱 맞았을 때 무리가 없을 때 그런 게 이제 진짜 최고의 어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세상의 도리와 딱 맞다. 이걸 이제 진짜 어른인데. 그게 지천명의 약간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사실. 네, 네. 왜냐면 하다 보면 항상 무리수가, 그러니까 예를 아. 들면 민희진 님도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게 사실 하늘의 뜻이라고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좋은 어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를 하면서 이 드라마, 우리 나의 아저씨 드라마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나의 아저씨 드라마 다 많이 봤죠? 생각났어요. 예. 나의 아저씨 네, 다 네, 네. 봤잖아요, 완전. 지금 여기, 그죠? 그게, 그 그쵸. 드라마 많이 회자가 되는데, 좋은 어른 얘기할 때, 그 나의 아저씨는 좋은 어른인가? 라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라면은, 내가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캐릭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혹시 드라마에 이성균 씨 캐릭터였던 나의 아저씨가 좋은 어른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속어봐?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 나의 아저씨 보긴 봤는데, 예, 되게 약간 듬성듬성 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네. 그러면은, 일단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열혈 시청자였던 분 중에,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 저도 이거 봤는데, 그 극 중에서 이제 이성균님의 캐릭터가 그 아이유님 캐릭터에 대해서 그 진심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믿어주고 변화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유 캐릭터는 상처도 많고 뭐 행동도 약간 거치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을 꾸준히 이제 지원해주고 믿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이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본인 상황도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점은 되게 어른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잘 모르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모든 걸 다 참고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캐릭터는 그치. 뭐, 예,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튼 자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창피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냥 불의를 당해도 그냥 그걸 다 혼자서 자기가 다 감싸 안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삭히는 뭐 이런 캐릭터 나오는데, 그게 꼭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유 캐릭터를 성장시켜주고 뭐 이런 면은 정말 좋은 어른인 것 같은데, 모든 화살을 자기가 다 안고 가면서 약간 그런 모습은 과연 그게 좋은 모습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음. 그러니까 어른의 이제 안 좋은 형태의 어른을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쵸. 네. 그 뜻을 갖다가 이제 말하면 이제 세대 간에 이제 나중에 차이가 나면은 어쨌든 세대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젊은 세대는 윗세대들한테 양보를,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보를 하길 바라죠. 자기 걸 너무 막 욕심을 안 부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음처럼 그 이성균 캐릭터처럼 그 자연스럽게 성장시켜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물가에 데리고 가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잡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어른은 아니고, 그거를 바라는 것도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꼰대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윤상님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그 뭐 조용필님, 윤상님, 그다음에 이경규님까지 비슷한 얘기인데,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박수 한 명이라도 칠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경규님 멘트죠. 그 시상식에서. 네. 그리고 이제 윤상님도 그렇고 조용필님도 그렇고 자기는 목표가 딴 거 없고 현역 뮤지션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음악을 잘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인드시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그걸 갖다가 막 다리를 버티고 있다고 해서 꼰대라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건 괜찮지만, 네, 약간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근데 제가 이번 주제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게, 내가 좋은 어른이 어떤 어른인가에 대한 그 내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모습이 있나?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기대되는 어른스러운 행동은 있는데, 좋은 모습은 어떤 사람일 거야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든지 모습이 있거나 떠오르지는 딱히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나의 아저씨 동훈 캐릭터는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되게 답답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자기 마누라를 자기 음. 후배랑 바람나고 막 이러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게 약간 저러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병날 것 같고 본인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 보이지 않아 갖고 그게 솔직히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개인 그 박동훈의 삶이. 근데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린 친구 20대 초반에 세상에 좋지 않은 새디슨 모습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어린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에게 해주는 위로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과 맞아. 위로를 해주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느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저도 지금 여고만님이 한 그대로. 네.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이번 주제 좋은 어른이라는 게 그 누구나 봤을 때 정형화된 그런 이상형이 뭐 어렴풋이는 있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그거는 각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상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친구에 대한 이상형이든 아니면 이성에 대한 이상형들이 있듯이 약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의를 가장 단순하게 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는 분이겠죠.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저한테 좋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개개인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뭐 법을 안 지키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영웅 같아. 그거는 약간 예외적일 수는 있으나 그런 약간 평범한 그런 그 경계 내에서는 좀 그 좋은 어른이라는 정의는 약간 개개인한테 개개인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경규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일자리 경쟁이 났을 때 뭐 양보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업계에서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뭐 후배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가는 모습이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보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롤모델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기운 빠져요. 나이가 많은 선배가 없다라는 건 사실. 그치. 맞아요. 맞아. 그 롤모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아쉬운 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으면 훨씬 삶이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어른이 그 길을 딱 보여줄 만한 그 어른을 찾기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여고만 얘기한 대로 뭐 지금 위에 나이 많은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 뭐 기업에서 사기업에서는 뭐 없죠. 나이 먹으면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쵸. 그걸 보고 따라갈 롤모델을 찾기가 힘든 거지. 그게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어려운 거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파샬리 이 사람이 롤모델인데 저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롤모델이지 완전체는 진짜 없는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래요. 맞아.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롤모델이라고 하니까 롤모델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진주 MBC,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어른 김장하란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마 보시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네, 유튜브에 치면 대충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방 방송에서 만든 건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이제 화제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전국 방송으로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 같은 케이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훌륭한 어른이신 게 한약방을 하시는데 계속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엄청 많이 활동하시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그걸 모르게 하는 그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어른을 넘어서서 거의 성인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진짜.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좋은 어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 얼마 전에 SBS에서 김민기 씨 다큐를 3부작인가 했었어요. 저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김민기 그분도 말씀하세요. 네, 저
그분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분이 그냥 뭐 아침 이슬 작곡하신 분이고 뭐 그쵸, 학전 하신 분이고 그냥 그런 커리어 위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되게 그분의 인생이나 삶, 예술가로서의 삶, 인간 김민기로서의 삶 이런 거를 되게 심도 있게 3부작으로 다뤘더라고요. 되게 약간 경외심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 절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성인이 맞는 게 그분은 이제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투병 중이신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되게 대단하신 게 이제 음악 아침 이슬 작곡가고 되게 훌륭한 음악가로서 유명하신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정부한테 탄압받고 금지곡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학전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연극계, 그러니까 연기계에서 그분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 문화계 중에서 이제 음악계가 있고 예를 들면 연기계가 있을 거잖아요. 영화계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 양쪽에서 다 최고의 어른이라고 칭송받으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뭐 어른이 김장하에 나오는 그분하고 모델은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 엄청 희생을 하시고 남 모르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근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작품자로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도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 뒤로 가수 활동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음악을 작곡을 계속 꾸준히 그 뮤지컬 같은 거 하셨는데 음악이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티스트로만 봐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그냥 누굴 도와줘서 대단하신 게 아니고 그죠. 그 자체 자기 분야에서도 진짜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막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부분에서 또 진짜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 서원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서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자기 본인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 그런 프로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것에 되게 그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만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 김장하 그분 얘기할 때 네네. 이제 선행을 하는 걸 남한테 알리지 않는 모습이 더 멋있다. 그게 좀 더 어른스럽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가끔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그냥 알릴 수 있으면 잘 알리고 이러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내 앞가림 하고 이제 내 가족이나 생각하면서 살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주변에서 많이 보이면 우리 모두가 이제 다 그런 걸 따라가고 하기가 더 쉬울 텐데 그래서 난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알리지 마. 나 혼자 좋은 일 할게. 그거는 오히려 나는 그게 과연 사회적으로 좋은 어른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뭐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경계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그 유명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항상 그렇죠. 묵묵히 어쨌든 김민기 님도 그렇고 김장하 님도 그렇고 항상 그 뒤에서 묵묵히 모든 걸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김민기 님도 자세히 보면 참 가족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진짜 고집이 장난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대중 매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항상 좀 이렇게 항상 뒤에 물러나 있고 그 대신 일은 진짜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어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일을 안 하고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들을 이제 흔히 말하면 꼰대라고 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위에서 네 그런 거랑 딱 반대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도 좋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어른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하면은 이제 그걸 피하면 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송기타 왔네. 송기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죠? 부장으로서. 네. 이렇게 네. 아, 대박이야. 아니죠?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려. 하루하루가. 누구한테 털려요? 뭐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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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좋은 어른이네. 지금 우리 나이가 그래요. 좋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진짜 마지막 과도기. 이걸 지나면은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좋은 어른이 성기탄 될지 중간에 아니면 껴있다 지금. 나쁜 어른이 될지. 예. 지금이야말로 저 우리 입장은 지금까지 좀 그래요. 약간.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송기타 생각에는 좋은 어른이 응.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의 정의가 뭡니까, 송기타? 좋은 어른.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저는 그거를 좀더 많이 보는 구체적으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모르겠다. 그 업무적이나 동호 반복 감사합니다. 네. 다른 주위에 있으셨어요? 퍼포먼스랑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퍼포먼스보다는 그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맞아요. 퍼포먼스가 안 나와도 그럼 아까 송기타 없을 때 얘기했는데 민희진 대표는 그러면 안 좋은 어른이겠네요. 그런 기준을 따지면. 인격적으로 좀 별로죠? 근데 그 인격의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런 기준 잣대를 뉴진스 아티스트한테 두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두느냐 직원들한테 두느냐 아니면 뭐 회사의 가치관에 두느냐 뭐 이럴 수가 맞는 있는데. 말인 게 또 좋은 어른의 포인트가 있는 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희진 님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보다 윗사람 강자한테는 강하고 그렇죠. 약자한테 약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어른의 또 개정 기본적인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나이가 들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강약 약간. 맞아. 그거는 항상 스스로에게 얘기하자. 그건 정말 추하다. 그치. 좋은 말씀이세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건만님이 지금 아마 지금 직책이 여건만님도 네. 또 간부시니까 밑에 사람이랑 윗사람 사이에서 또 그렇게 위에서 세게 말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좋게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의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거기에요. 저는 약간 그렇죠. 이렇게 직원분들 많이 보호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어가지고 멋있다. 많이 좀 들이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광고계 너무 멋있어. 민여정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여정. 맞다이로 들어와. 윗분들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싸우는 스타일. 맞다이로. 그래.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렵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이런 개념이 그 국가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순응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에 잘 순응하고 따라가고 이런 거를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더 이제 반기를 들거나 뭐 그런 부분을 더 어른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거기는 이제 또 감정에 드러나는 걸 굉장히 낮게 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는 그렇죠. 네, 좀 더 강강약약을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강자에 약하고 뭐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그 가치관 자체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역성혁명도 많고, 역성혁명이 맞나?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반골 기질이 강한 민족이죠. 근데 맞아요. 물론 뭐 기회주의적인 것도 많았겠죠. 옛날에 그 또 일제시대 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민희진 또 계속 그 얘기하면 그런데 민희진님 이 사건이 기자회견 사건이 제가 봤을 때 엄청 사회적으로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걸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반골 기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좋게 말하면 더 민주적으로 됐고, 안 좋게 말하면 더 반골 기질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내가 뭐 잘못을 떠나서 천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전략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00%. 큰 사건인 것 같아요. 100%. 맨 처음에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한순간에 뒤엎었죠. 완전. 네. 한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서구범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이제 여기서 국제기구에서 여러 국가 사람들 만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이 약간 그 반골 기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강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완전 있어요. 왜냐면 완전 얘기한 대로 우리는 대통령 탄핵도 했고, 우리는 민주화 혁명도 이뤘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적인 기억이 있잖아. 성공의 기억이. 뛰어나가지 일단.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감이 대부분의 있지. 나라는 사실 맞아. 훨씬 다수의 나라들은 그렇게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차이가 있고 훨씬 체제 수능적인 애가 많고 그리고 아예 그런 건 포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너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오히려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구 잡나요? 호구 잡히는 거야? 약간 너무 수능적이고 야 너는 왜 네 의견을 말 안 해? 왜 말 안 해? 약간 이런 피어 프레셔가 또 있어요. 약간 본인의 집단, 본인의 직원들을 대변해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게 또 약간 요구되는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네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여겨지지 않아요. 한국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맞아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기질들이 민주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독재 국가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한국에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그죠. 네.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거고 그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이뤄온 건 맞으니까 좋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저도 지금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 되게 다르다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은 하이 이러고 안 한대요. 어이없네. 이러고 안 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막 빠락빠락 하는데 다 한대요. 맞네. 성실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되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일본 비하 좋습니다, 아주. 네. 우리가 좋은 어른 얘기 했는데 좋은 어른 얘기를 약간 멘토 얘기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멘토가 있었는지, 뭐 내가 업계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인생에서 좋은 멘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나는 과연 좋은 멘토인가, 이제 우리가 40대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어때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일하는 업계가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하고 소위 말하는 이 구역에 미친 나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강성의 사람들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업계.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를 약간 상품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되는 업종,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비치 나쁜 X가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나 보다. 이게 과연 나라는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과 맞는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직업적으로는 난 좋은데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꼭 깔아뭉개고 누구의 이렇게 정수리로 밟고 올라가가지고 꼭 이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창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차 됐었을 때 만난 분이 되게 좀 그전에는 본 적 없었던 소프트한 유연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막 그분이 뭐 완전한 인간이냐, 뭐 그렇지 않은 면도 많겠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제가 그분을 보고 느꼈던 게, 꼭 누구를 질이 밟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보통은 밟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또 딱히 롤모델이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경쟁에서 누구를 꼭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헐뜯거나 이기려고 뭐 뒷다리를 걸지 않아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상사가 있었고 그분이 저한테 되게 용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그만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영화 업계로 잠깐 갔었던 그러니까 분도 제가 아는 여건마님도 성격이 그 민여정 같은 캐릭터는 또 아니라서 전혀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약간 흑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흑화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네. 멋있어. 근데 누구랑 꼭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진짜 즐기지 않아 하는 성격이고 기본적으로 좀 유하고 좀
잘 지내자라는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업계에서 요구하는 리더들의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이랑 거리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랬을 때 내가 이쪽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되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과연 여기서 성장한다고 해도 나로서 내가 여기서 행복감을 네. 느끼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일까라는 거에 대한 거리감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을 두고 내가 원하는 내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여건반은 근데 예, 그분을 만난 거네. 만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이 되어주려고. 좋은 어른을,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만난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건반 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하고 아까 그 김민기님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맞아요. 계속 경쟁이 심한 과정에서 거기서 싸우는 것보다도 자기 일을 뒤에서 묵묵히 해서 경쟁력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롤모델이 되는 형태가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여건반이 말했던 어떤 유연한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좋은 어른의 또 조건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김민기 같은 선생님 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아침 이슬을 20세 때 만들었거든요. 그냥 자기 집에서 심심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 국민들이 87년 때인가 데모할 때 이한열 여사 때 그 노래를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전 국민이 그 노래를 그냥 국민 애국가처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그런 아침 이슬을 만든 작곡가가 돼가지고 정부로 탄압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물러서서 다른 쪽으로 가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농사를 지으러 가시거나 아니면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갑자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대박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상록수란 노래 있잖아요. 상록수.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 노래가 가사가 네. 박세리 그분 골프 치실 때 나와가지고 약간 되게 건전가요 같은 그런 가사라고 생각해서 저도 뭐 그냥 노래 참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실 때 그 당시 피업 공장이라고 엄청 힘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했는데 그분은 제일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이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거에 축가로 만들어준 노래가 그 노래인데 그래서 그걸 알고 가사를 보면 가사가 너무 감동적인데 제가 하려는 얘기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요계에서 활동을 안 하고 한마디로 음악이란 뭐냐면 음악은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노래를 만들고 좋은 가사를 써서 감동을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저기 구석탱이에서 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국민가요가 됐어. 저 같은 사람은 히트곡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을 묵묵히 자기 분야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나 다 알아주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어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멘토가 있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과연 좋은 멘토인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는 더 이상 주니어는 아니니까 내가 과연 좋은 멘토인가? 이거에 대해서 부장 PD인 송기타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본인은 좋은 멘토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배들한테? 아니, 좋은 멘토가 아니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바로 굉장히 나오는데. 자신감 있게 얘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왜 좋은 멘토가 아니고 그러면 좋은 앞으로 멘토- 뭘 개선할 생각 있습니까? 개선 끊임없이 자아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절차 탕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쯤 좋은 리더가 될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진짜로. 좋은 리더가 왜 되고 본인이 싶습니다. 좋은 멘토가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멘토. 리더가 아니라 멘토죠. 좋은 멘토가 되려면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밑에 후배 직원들한테 이제 뭔가 좀 그게 될 만, 교훈이나 뭔가 좀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약간 이기적이야. 일생이기적이야. 약간. 와, 통렬한 자아 비판이 관심이 없어. 솔직하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많이. 근데 정은 있어요. 정은 있어, 사람들. 그래서 되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사실. 정은- 네, 맞아요. 그 일희일비 할 수는 있는데 길게 뭔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줘야겠다라든가 뭐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정말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40대 지금 여러분 송기타 다 얘기하니까 좋은 멘토 중에 그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 네. 관심을 가지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배들이나. 적극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멘토로 생각하면 이제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선배들 중에서
뭐 신승훈 선배는 이런 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별거 지금도 별거 없지만 그때 이제 야, 너 음악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마디씩 해주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관심이죠, 관심 일종의 약간. 네. 맞아요. 저는 좋은 멘토가 되고 싶은데 저도 좋은 멘토가 아닌 것 같은 게, 근데 저는 뭐 왜 더 아니냐면 저는 분야를 되게 자주 바꿨잖아요. 이것저것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으니까 이게 멘토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고 내가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길이다. 근데 나의 길은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본질적으로. 내가 한 곳에서 계속 뭐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뭐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싶은데, 네. 좀 누구한테 조언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패스를 보면.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과정을 겪는 후배들한테 나중에 해주면 되지. 왔다 갔다 하는 후배들. 그렇지.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그러니까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멘토라는 게 꼭 지금 현재 각자 속해 있는 업계라든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뭐 10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사는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넓게 보면은 지금 방금 양드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후배 세대의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다양한 패스도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기회는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한 대로 뭐 학생들이 오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있는 업계에 관심 갖고 있는 뭐 분들이 이제 저한테 컨택을 해오면은 이제 따로 설명도 해주고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런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서군반 어때요? 서군반은 업계에서 좋은 멘토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저도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후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저희 쪽은 이제 물론 다 경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후배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제가 곡을 좋은 관점에서 팔면은 그럼 제가 그 후배한테 참 도움도 되고 막 그런데 그게 막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떨 때는 참 왜냐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 이거 같이 잘해보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안 팔리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능 기부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돈을 주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 줄 때도 있지만 작곡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 팔리면 제가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약간 좋은 멘토가 참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군반 보니까 그러니까 업계가 다 경쟁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작곡가든 경험이 많은 작곡가든 새로운 작곡가든 그냥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좋은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서군반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계속 꾸준하게 자기 할 걸 잘 하면서 경쟁하면서도 잘 하면서 그거 자체로 이제 롤모델이 되는 그런 쪽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업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일을 계속 못 해나가면 약간 오히려 후배들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럴 것 같아. 네. 항상 퍼포먼스로 결과를 보여줘야 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게 더 멋있는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따라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네네. 저희는 힘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김드럼은 본인이 좋은 멘토라고 생각하는지? 아직 먼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성심성의껏 하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당연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 나누고는 하는데, 좀 더 이제 여러모로 좀 더 뻗어 나가서 솔선수범을 좀 보이기에는 아직 조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건반이 얘기한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간 데 있어서 왜냐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건반이.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따라오는 뭐 후배들이든 뭐
동료들이든 뭐 어쨌든 학생들이든 누구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렵게 시작이죠. 이제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턴 사원한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턴 사원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우리 모두 주변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봅시다. 네. 우리 주변에 네,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요. 그러게요. 저한테도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통기타가 저요, 지금.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늦었어. 말하려고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것으로. 그러면 좋은 어른으로 가는 한 발짝을 더 내딛는 것이 아닌가. 네. 아름답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추님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